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잘 하지 않는 건데, 요번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트에도 올렸는데, 여름 지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 공화당이 질 확률이 좀 적다. 아무래도 이길 것 같다라는 포스트를 올렸는데, 그 집권당이 원래 중간 선거는 전통적으로 늘 져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가 특히 마가에서는 지지도가 뭐 거의 완벽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 우파에서의 트럼프 인기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첫 사건이 뭐냐면 인디애나의 주 상원의원 경선이 있었는데 일단 인디애나는 주 상원의원이 이렇게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이기는 그런 주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2024년 대선에서 58.64 대 39.66으로 트럼프가 인디애나를 이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5월 초에 주 상원의원 프라이머리가 있었습니다. 인컴벤트 현역 의원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졌는데 이 격차를 보세요. 75%대 23%. 그 다음 디스트릭은 역시 현역 의원을 58.9 대 41.1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 의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성인데 인디애나의 그 선거구를 재편성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이 여성은 나를 지지하는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트럼프의 그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그 지역구 유권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여자를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디스트릭 19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현역 의원 38.6%, 트럼프 지지 후보가 61.4%.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마어마한 격차로 전부 이겼습니다. 이 사람 역시 그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반대했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 인터뷰에서도 내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은 3천 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거를 내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거기만 그러냐? 디스트릭 21 64.7 대 35로 졌습니다. 이 사람도 인컴벤트 현역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트릭 41 58.8 대 41로 현역 의원이 또 졌습니다. 트럼프 지지 후보한테. 네,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5명의 후보가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프라이머리를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 여성하고 이 사람은 다른 후보들도 그랬겠지만 인디애나주의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반대했던 사람들. 어쨌든 트럼프 말을 안 들면 공화당 경선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이 인디애나 주 상원 경선을 시작으로 이제 트럼프가 아직도 힘이 막강하구나 이런 신호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럼프의 힘이 아직도 막강한지 이런 걸 보여주었던 첫 사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트럼프 지지 후보들에게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다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터키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아주 막강한 공화당 의원인 토마스 매시가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한테 졌고 또 하나의 큰 사건. 존 코닌, 24년 동안 상원 의원을 했던 존 코닌이 표 차이를 보세요. 62 대 37로 켄 팩스턴 후보에게 텍사스 프라이머리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디애나, 그 다음에 켄터키의 토마스 매시, 텍사스의 켄 팩스턴 이렇게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성적을 매긴 게 있는데 지금 상원 프라이머리에서는 9명을 지지했는데 9명 전부 승리를 했죠. 하원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101명이 다 이겼고 그 다음에 주지사 후보들도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18전 118승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반기를 들면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고 있죠. 이것만 봐도. 게다가 마가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의 공화당은 보통 라이노라고 그러죠. 옛날 공화당. 이 사람의 인기보다도 이제 훨씬 높은 거죠. 순호감도가 플러스 61, 조지 W. 부시는 플러스 17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4배 차이로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공화당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화당이 이제 마가 공화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공화당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공화당 인기는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만 9월까지 이 경제를 잘 이끌어가면 공화당을 꽉 잡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은 리더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도 2028년 대선 후보로 제일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게빈 뉴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그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자, 이 사람은 론 디센티스죠. 론 디센티스가 이제 션 해네디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펀레이저를 하고 있었는데, 플로리다에서 어떤 제너맨, 어떤 신사분이 오더니, making the decision to leave California. 예, leave California. 캘리포니아, 이 사람은 새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플로리다로 왔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디센티스 주지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oving Florida, thanking me for how the state's run. 예, 그리고 플로리다가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러더니 잠시 멈추더니, Hey, I'm Gavin Newsom's father-in-law, by the way. I'm Gavin Newsom's father-in-law, by the way. 예, 이 사람의 게빈 뉴섬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의 장인도 캘리포니아를 떠난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하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플로리다로 와서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센티스한테 주를 너무나 잘 운영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나마 민주당에서 제일 각광받던 대선 후보였는데, 예, 이 사람의 장인도 버린 그런 후보가 됐죠. 자, 또 하나의 영상. 이건 며칠 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제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게빈 뉴섬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서, 여기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overnor Gavin Newsom has floated this idea of a 100% state tax on Californians who receive money from President Trump's anti-weaponization fund. Your response to the governor's call for 100%? There's no cure for stupid. Okay. Thank you all. 예,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뭐 개망신도 아니고 이제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이 정도죠. 예, 게빈 뉴섬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쓰면 그걸 세금 매기겠다, 100%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바보에게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고 끝.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이, 예, 게빈 뉴섬이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 스콧 베센트는 게빈 뉴섬과 조금 마찰이 있었죠. 올 초에. 그게 뭐였냐면, 예, 1월 말에, 요 1월 말에 제가 찍은 영상인데, 그때 다보스 포럼에서 스콧 베센트가 이제 연설을 이렇게 했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대해서 게빈 뉴섬이 이 사람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 스콧 베센트가 게빈 뉴섬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영상을 보시면, 예, 이런 뻔뻔한 놈, 미 재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경제 포럼을 초토화시킴.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면, 예, 1월 27일 날 찍은 영상인데, 요걸 보시면 이제 그때, 예, 요 게빈 뉴섬이 스콧 베센트를 뭐 공격하는 말을 해서 스콧 베센트가 다시 반격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가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You were in Davos last week. Was it on the plane ride over that you decided to steal Gavin Newsom's soul, or was that just something that was extemporaneous? Look, I'm a peaceful guy. I don't fire unless fired upon. The governor showed up at a talk I was giving. I don't think he understood very much of it. And you know, I used to teach. There's always a kid in the class who doesn't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he gets frustrated and then lashes out. So, like, he made some rude remark about my talk, and you know, once he started, I was going to finish. Yeah. And I also think that it's one thing. He's a Californian. I think he's probably never lived outside of California. Right. To go on the international stage is a big deal. Yeah. And he had to go to Davos to see all the CEOs he chased out of California. Oh, right. But I actually think he was cracking up a little because he was just saying strange things. Like the president is a Tyrannosaurus Rex. Yeah, it didn't Like, make any sense. Didn't make any sense. And Tyrannosaurus Rex was the apex predator back then. Like, it's kind of a compliment. Yeah. And then he said, you know, he brought all these knee pads with him. Right. You're like, huh? I don't know. Mayor of San Francisco, who knows?
예, 여기서도 게빈 뉴섬을 완전히 갖고 놀았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지난주 다보스에서 당신이 게빈 뉴섬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영어로 게빈 뉴섬의 영혼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정신을 빼놨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정말 복수심을 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한 거냐 물어보니까 게빈 뉴섬이 먼저 이 사람을 공격하니까 나는 원래 공격할 사람이 없었는데 공격받아서 나도 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연했을 때 게빈 뉴섬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강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내 연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내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내가 그를 공격한 거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서 내가 한마디 해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원래 애들 중에 공부 못한 놈들이 수업 시간에 있다. 그런데 걔네들 항상 뭐 불평이 많고 짜증만 내고 그러면서 말이 많은데 게빈 뉴섬이 그런 애다. 내 강연을 이해하지도 못할 수준의 그런 사람이 무례한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가 시작했으니 내가 그를 끝내버릴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감히 네가 내 강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 너 맛 좀 볼래?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게빈 뉴섬 같은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밖에 살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국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보스에 와서 그런 큰 국제 무대에 와서 뭘 하겠냐, 그 사람이 뭘 알겠냐 이렇게 또 한 번 까는 거죠. 게다가 이 말도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쫓아낸 CEO들을 만나러 온 거다. 캘리포니아에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테슬라 나갔고 그 다음에 석유회사 쉐브론도 나가고 많은 택 기업들이 다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테네시나 이런 공화당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아낸 그런 CEO들 와서 만나겠네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을 했다. 그것도 참 웃기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폭군에 비유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보통 줄여서 T-Rex라고 하는데 T-Rex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캇 베센트는 그러면 너는 브론토사우루스냐? 브론토사우루스는 뇌가 아주 작은 거대한 공룡이죠.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는 거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죠. 게빈 뉴섬이 트럼프를 폭군에 비유한다면서 티라노사우루스에 비유하니까 아니 지는 브론토사우루스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죠. 대통령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무슨 비유도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공룡 중에 최고의 포식자니까 트럼프를 비난하려고 비유한 게 사실은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칭찬한 꼴이 됐다. 그러니까 뉴섬은 비유를 해도 그렇게 멍청한 비유를 한다.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보호대를 다보스에 가져왔었습니다. 그 영상도 바로 요 영상인데 와 이거 실화 세계경제포럼의 성인용품 등장 바로 요 영상인데 요 영상에서 게빈 뉴섬이 이런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게빈 뉴섬의 의도는 여기 모인 요게 그 장면이죠. 게빈 뉴섬이 다보스 포럼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이 무릎 보호대를 보여주면서 여기 모인 기업 CEO들이 이 무릎 보호대를 끼고 트럼프 앞에서 무릎 꿇고 아부 떨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려고 가져온 건데 이게 또 조롱감이 됐죠.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와서 공격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온 럿닉 상무장관이 나와서 낄낄거리면서 야, 얘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당시에 뉴섬이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요게 좀 재밌는데 I don't know. Mayor of San Francisco, who knows? 글쎄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어서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가져왔나? 라고 말을 한 건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게빈 뉴섬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습니다. 2010년 고무렵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보통 이 도시의 이미지가 뭐죠? 게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거기 게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무릎 보호대 이거와 게이를 연결시켜서 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는데 이 무릎 보호대가 사실은 좀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건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게이들의 성행위와 관련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 이 사람 자신도 게이지만 그 동성애자들의 성행위가 연상이 되는 무릎 보호대랑 게빈 뉴섬이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었던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온 거를 역으로
역으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으니까 뭐 그때 좀 뭐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걸 잘 아나? 그래서 무릎 보호대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를 잘 아나?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가져왔나?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은 기업의 CEO들이 트럼프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이런 거나 끼고 만나라 이렇게 놀린 건데, 그걸 역으로 자신도 동성애자인 스캇 베센트가 아니 그 사람 샌프란시스코 시장 하더니 그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역으로 또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빈 뉴섬이 지금 정치계에서 이런 놀림감입니다. 그게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즘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카멀라 해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마크 헬리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카멀라 해리스가 아직도 강한 후보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2024년에 망했던 카멀라 해리스나 지금까지도 완전히 놀림감이 된 게빈 뉴섬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게다가 민주당이 좀 위기라는 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이런 빌 마her 같은 정치 시사 코미디언이 지금 빌 마her도 민주당은 이제 큰일 났다. 왜? 이 사람은 아주 골수 리버럴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끝났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예전에는 완전히 극좌였다가 이제 약간 중간으로 오면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거, 그것도 좋게 생각하고, 트럼프가 뭐 강력범죄를 줄였다든가 그리고 국경을 강하게 막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잘한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예전의 리버럴 민주당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사회의 흐름, 그 다음에 이 미디어에서 옛날 리버럴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걸 보면, 네, 이 사람이 존 페더맨, 펜실베니아의 상원의원이죠. 민주당 상원의원. 이 사람도 공화당과 뜻이 더 많이 맞습니다. 지금의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트럼프 지지율 바닥없는 추락, 미국인 62%가 트럼프 재임 중 최악, 전부 그런 뉴스입니다. 이건 뭐 1월에 나온 거지만 지지율 36% 최악. 올 상반기 트럼프 지지도에 대한 뉴스는 이거 3월이네요. 지지율 33%, 또 최저치, 전부 이런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가. 그런데 이거는 주류 언론에 나오는 뉴스고, 미국에서 리버럴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 지지도 최악 이런 뉴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있다는 이런 사람도 지금 공화당의 놀림감이 되고 있고, 그나마 지지하는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고,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중간 선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니까 민주당이 대선 후보 리더가 없어도 트럼프가 워낙 못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 말도 맞는데, 일단 여름 지나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이 되면 뭐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미국 민심이 공화당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뭐 과반을 가지고 갈 거 거의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원도 이제 많은 주들이 redistricting, 선거구를 다시 재편성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석수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플로리다도 그렇고 뭐 버지니아도 그렇고 알라바마, 텍사스, 지금 전부 공화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지역구를 재편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다 막혔고,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아직 전부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닌데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전부 프라이머리에서 이기고 있고, 민주당에는 현재 트럼프와 같은 리더가 없고,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야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던가 이렇게 해야 본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데 리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선거구 재편성이 다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이제 여름 지나고 9월 이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면 공화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아니면 어떤 큰 이변이 생길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잃은 감이 있지만 11월에 있을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간선거, 그게 어떻게 될지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는 정치계와 그 다음에 사회나 미디어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